부동산은 이제 투기의 대상으로 하지 마라. 그렇지.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신혼부부가 됐는데 사기 어렵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나라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회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갖는 나라가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그 회사가 내 거야. 애플, 구글 다 주식 수요가 엄청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 산업을 걱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너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근데 부동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내는 돈이 너무 커 포기하는 거야. 강남과 비강남을 나눠놓고 강남은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고 딱 뭔가 이렇게 해놓은 거라는 거지. 아주 좋아. 눌림목 매매 하려고 또. 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못 사지요? 집이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면 몰려가는 게 자본이야. 이건 자유로운 어떤 순환이거든. 아니야, 나는 투기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생각해. 야, 그건 아닌 거야. 난 내 입장은. 짠. 맛있다. 오늘은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금요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아 그래? 원래 금요일 처음이에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촬영 처음. 그래서 난 지금 내가 약간 좀 루즈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일 일 토요일이야. 안 하니까? 내일 쉬니까? 아, 너네 다 쉬어? 저는 토요일은 웬만하면 쉬고 일요일 일요일날 저는 난- 토요일은 일이 시작이 그래도 좀 늦어요. 토요일은 10시 반까지만 출근하고. 난 내일 7시부터 이제 하진이를 케어해야지. 그게 내일이지. 나는 진료를 하니까 토요일날. 아, 형 몇 시야? 네, 8시 반부터니까 7시에 지금 나가야지. 아, 빡세기는 하구나. 아니 그 뭐야 우리가 이 이야기로 이어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네. 우리가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2,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의성이 조금 떨어지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보실 때보다 우리는 먼저 방송을 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가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여러 정책들이 바뀌면서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 얘기 했을 때랑 정권은 같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정책이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6월 부동산 27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가장 큰 골자가 대출을 6억, 대출 규제. 6억 이하로 묶었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거기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투자는 못한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 정책이 소위 말하는 경제지들이나 보수 언론이 뭐 주거직 걷어차기, 사다리 걷어차기니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나는 그 보도를 보면서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어떤 부분이 열이 받았습니까? 막 그 보수 매체들이 가져오는 사례들을 보면 다 이런 거야. 대출 뭐 10억 정도 땡겨가지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가려고 했는데 이번 대책 때문에 못 가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레프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말의 푸가 뭐야?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아니 저희 우리 마포 저기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대치동 쌍용 음마만 아는 거 아니야? 넌 대전이잖아. 그러니까 마레프라고 소위 말하는 마포에서 대장 아파트인데 거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민이 아니야. 근데 보수 매체나 이런 쪽에서는 거기를 들어가려다가 이번 대책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을 두고 서민의 그 사다리를 거쳐 찬다라고 막 이렇게 막 호도를 한단 말이지. 난 그게 그 사람들 막는 게 과연 서민을 옥죄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거라고 호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는 거지. 근데 약간 이거는 모르겠어. 호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줄도 몰랐어. 강남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부동산이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어쨌든 이게 억울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내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동산 정책으로 뭐 대출 규제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야. 시대의 흐름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막 되게 나쁘게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 너무 잘했다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지. 부동산은 이제 투기의 대상으로 하지 마라. 그렇지. 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거라 생각해. 그렇지. 투자의 대상으로는 괜찮나요? 투자는 괜찮아. 왜냐면 투자는 괜찮은 게 투자라는 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서 뭐 좋은 집을, 좋은 부동산을, 입지가 좋은 곳을 사가지고 이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걸 원해? 그건 투자야. 괜찮지. 근데 투기라는 거는 내 돈이 아닌 돈을 끌어다가 그렇지.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위한 거. 근데 그렇지. 그게 부동산이 굉장히 컸거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이 메리트가 굉장히 많았고 예를 들어 내 돈 4억과 은행 돈 6억으로 10억을 사서 그게 30억, 40억이 되면 4억으로 20억, 30억을 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레버리지 효과지. 근데 이거를 막는 거는 사실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쨌든 간에 막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우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계속 아 이게 주식쟁이의 이야기였구나. 대외형이 말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딱 그 방향이야. 근데 봐봐.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가려면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나라가 과연 나중에 살만한 나라가 될 거냐 말 거냐, 미국에 가야 되냐 꼭 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되려면 야 빌드업 좋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신혼부부가 됐는데 사기 어렵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나라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회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갖는 나라가 좋겠습니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돼가지고 주식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여기에 대해서 포모를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건 아니거든. 왜냐면 우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산업적으로 잘 돼서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올바른 일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여기서 저 다 동의하는데 사실은 좀 결이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다. 결이 다른 얘기면 좀 자제해 주시겠어요? 주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식이라는 가치가 우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돈이 그 기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아,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N-1번째 1번째 갖고 있던 사람의 주식의 가치가 N 더하기 1번째 사람의 돈이 들어옴으로써 그렇지. 그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지 사실은 주식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돈이 회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사실 내가 많이 듣는데 내가 막 되게 막 커렉션 해주고 싶거든. 고쳐주고 싶다. 그렇지. 근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 섹터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주식회사의 개념과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개념은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그 회사가 내 거야. 내 건데 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난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상속세만 많이 나오고 나는 그냥 여기서 배당받고 나는 여기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할 수 있었는데 괜히 주식 가격 올라가봤자 이거 오르면 내가 애들한테 물려줄 때 상속세만 많이 내야 되고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기지 않거든. 이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핵심 주주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바라지를 않아. 별로 안 좋아해. 오너 일가들이 싫어하지. 근데 미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전문 경영인 체제야. 전문 경영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CEO는 내가 주가를 올리면 나에게 보상금이 많이 들어와. 주식 보상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주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를 잘 키워야 되고 CFO. 배당도 배당이지만 수익률을 높이면 돼. 수익률 높이고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돼. 하지만 아니 주식 소각은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요건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식 소각은 사실은 되게 위험할 근데 수 있기 우리나라는 때문에. 거의 없어. 그게 없다는 게 문제야. 미국은 아주 상시로 주식을 소각해. 애플, 구글 다 주식 소각 엄청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주식 소각을 어떻게 하냐? 회사가 자기 이윤을 가지고 주식을 사. 그 다음에 소각을 하는 거야. 그럼 주주들한테 그게 돌아가는 거지. 저희가 지금 주식이 부동산보다 낫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 나는 우리나라 산업을 걱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너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생각해봐. 아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부동산이 산업을 올라서.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부동산이 올라서. 김종인 씨세요? 뭐야 도대체요? 김종인? 나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이었어.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병원을 해야 돼. 뭐 이게 병원이라는 게 지역 사회에 있으면 좋잖아. 어쨌든 좋은 것도 좋죠. 있고 그 많아야 좋죠. 의사도 돈을 벌고. 의사도 많아지고. 근데 개인 사업자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해도 개인 사업자지. 아무리 해도 월세로 많이 나간다 생각해봐. 이러면 이 사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원가 절감에 대한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그거보다는 건전하려면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안정화되어 되면서 있어야 돼. 그치? 맞아, 사업을 맞아. 내가 잘하면서 돈을 벌면 이거에 대한 이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 더 열심히 하겠지. 근데 부동산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이 내는 돈이 너무 커 포기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나라 애들이 살기 좋겠냐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런 보수 매체들의 그런 언론 단어들을 보면 이번 정책 때문에 강남 입성이 힘들어졌다 이런 단어가 나와. 근데 입성이 그냥 그 단어가 되게 불편했던 게 워딩으로 장난을 친다. 강남과 비강남을 나눠놓고 강남은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고 딱 뭔가 이렇게 해놓은 거라는 거지. 좋아. 나는 그 단어가 너무 불편한 게 한강 이남으로 전부 강남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는데요. 안산도 강남이지. 그 강으로 치면 임진강 기준으로 해요. 대전도 강남이에요. 남한은 강남 아닌가요? 남한은 다 강남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그 단어를 쓰는 걸 보면서 이 매체들이 강남에 가야 뭔가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 같고 뭔가 잘 사는 사람들인 것 같고 하는 그런 심리를 부추기는구나. 그래서 난 그 단어가 되게 불편했고. 불편 너. 나 원래 프로불편러니까 기자죠 직업이. 예. 직업이. 그래 기자가 천직이야. 직업이 그러니까. 맞아. 이번 정책을 통해서 뭐 일부 소수의 피해자는 있겠지. 왜냐면 나는 충분히 10억도 대출도 이자도 감당할 수 있는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으로 10억까지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그 일부가 여기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렇지. 어렵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알았습니다. 이 형이 리액션이 존나 빨라 이런 거 얘기할 때만. 그러니까 봐봐 이럴 때 나처럼 반응을 안 하면 넘어간다고 반응을 해 형 반응을 하면 방송에 나가는 거야.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걸리는 거야. 그렇게 내가 걸리는 도둑이야? 거야. 도둑은 아니야 형. 도둑은 아니야 형. 부동산이 오른 거야. 오늘 내가 그 기사를 봤는데 한겨레 칼럼이었는데 2005년에 타워팰리스 100평이 한 40억, 45억 이렇게 했대. 아 그래? 근데 그게 나 기억난다. 보유세가 한 2,500만 원 냈대. 근데 지금 95억 정도 하는데 95억? 그러니까 지금 40억은 너무 웃긴 금액이야 20년만 20년이 지났으니까. 95억 하는데 보유세가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집 가격은 5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5천만 원 오르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되게 그게 어떻게 됐단가? 이상하게 덜 하는 거지. 덜 올랐다고 보유세가? 근데 그거는 비율로 따져야지. 왜냐면 집값은 2배가 됐는데 보유세는 5배가 된 거 아니야. 그 물가 상승률과 모든 거 이제 현금 전부 다 현재 가치가 하면은 포함하면은 그거를 비율로 하면 안 되지. 나는 극단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전에 2천 몇백만 원도 싼 거고 지금 7천 원도 싸다는 거야. 그걸 신경 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30억이던 집이 60억이 되는 것과 방금 이제 45억에서 90억이 됐다고 하니까 종이가 되게 놀랐어. 근데 45억에서 90억이 된 건 2배가 된 거지 45억이 늘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3억이던 집이 6억이 됐어? 2배가 된 거잖아. 이 말 꺼낸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오르는 가격보다 세금에 오르는 가격이 더 그 완만함이 너무 완만하고 그러니까 좀 더 세금을 해서 굳이 그 비싼 데 투자해봤자 크게 투자로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인식을 해야 부동산은 이 투자할 부동산이 가치가 없다. 안전하게 우상향을 하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 그러니까 있다는 이거는 거지. 맞는 말인데 투자의 가치가 아니라는 여기서 자꾸 이제 그 지역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 45억이 90억이 된 거랑 3억이 6억이 된 거랑 같은 거야. 근데 같은 건데 거기에 레버리지가 껴있냐 안 껴있냐의 차이인 거야. 예를 들어 45억이 그중에 35억이 빚이었어. 이러면 45억이 오르면 10억만 넣고 40억 먹은 거잖아. 그렇지. 이거는 안 된다. 근데 3억이 6억 오른 거에 빚이 없었어? 3억이 6억 된 거야. 2배 됐네? 나 2배 뛰기 했네? 된 거지 뭐. 그러니까 45억 넣고 90억 먹으나 3억 넣고 6억 먹으나 이거는 같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여기까지 상황이 잠깐만 그 뭐야? 그 지금 어디 계시죠? 지역이 마포입니다 저는 마포 마포죠. 자 그럼 자가가 아닌 마포에 계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무슨 얘기? 그 부동산 지금 정책에 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사실 직업병인데 기본적으로 1번 1, 2, 3으로 꼭 나가야 되나요? 1항, 2항. 가나다마에 죄송합니다. 알았어. 부동산은 알았어요. 다른 재화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이건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Yes, yes. 동의합니다. Yes. 동의합니다. 그리고 2번 그 특성이라 함은 거주라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특수성을 갖고 인간의 의식주 중에 하나인. 인간의 기본권이 그렇죠.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돼도 일단 3번. 일단 집값은 안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여기서 내가 말하는 안정이란 내려가야지. 집값은 내려가야 해. 왜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얼마 전에 집을 팔았고 또 앞으로 지금 한 2, 3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을 세워놨고 이제 그걸 따라 하나하나 액션을 밟는 중인데 눌림목 매매하려고 또. 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못 사지요? 집이 집이 조롱 바로 들어가네. 씨. 집이란 장난의 여지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사실 그 야구 구단 앞에 기업 명칭 쓰는 거랑 비슷하다. 자본주의 중에 굉장히 나는 약간 좀 약간 그 퀄이 낮은 자본주의 스타일이다 이게. 내가 부동산을 보려면 누군가는 고점을 사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맞잖아. N+1번째의 누군가가 그렇잖아. 있어야 해. 대출 규제가 의미가 있는 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땔감을 없애버리는 거거든. 추경 매수를 하려면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따라 붙고 또 붙고 해야 오르는 건데. 맞아요. 이 정책이 유혹이 되게 폭력적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성원이나 뭐 대회형처럼 나 돈 많이 버는데 내가 한 달 대출 이자 3,400 낼 수 있는데. 근데 대회는 폭력적인 거 좋아해. 왜 폭력성을 갑자기 좋아해. 왜 그래? 돈을 많이 버는 나나 아니면 저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 똑같이 6억으로 묶어? 이건 되게 불만 아니야 하면서 뭐 하잖아.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시점은 뭔가 그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려고 하는 땔감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어제 기자회견 때 얘기했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 어제였죠. 이거는 시작이다.
맛보기 불가하다. 여러 개 있다. 부동산을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세금도 있을 것이고 심리를 죽이는 거구나. 공급을 또 늘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에피타이저. 신도시 계획돼 있는 거 더 짓고 해가지고 좀 분산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가지고 부동산이 지금 과열 조짐이 있어? 원포인트로 때려 해서 또 잡고 또 좀 진정되면은 다른 걸로 좀 누르고 하는 게 난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막 갭 투자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돈 좀 차익 남겼고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좀 막았으면. 그걸 이제 그 올바른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은 누구나 동의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에 이제 문제는 내가 이제 문제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 막상 나같이 이렇게 원래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걸 문제 삼지 않아. 그거를 이제 네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면 몰려가는 게 자본이야. 이건 자유로운 어떤 순환이거든. 아니야, 나는 투기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생각해. 야, 그건 아닌 거야. 난 내 입장은. 그러니까 물론 돈을 벌 게 있으면 가서 한다. 근데 그게 나중에 잘못됐어. 그럼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투기 같은 것도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쏠릴 그치.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치.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제 형도 괜히 바보같이 뭐냐면 투기는 아까 나쁘다며. 아, 나쁘다고 방금 했는데 얘기는 투자. 나쁘다고 했는데 투자. 그거 그 사람 자체를 리스크야. 내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했어. 근데 리스크가 있어. 이렇게 정책이 갑자기 나와버려. 못 사. 그럼 못 팔어. 이러면 이제 자기가 망하는 거거든. 자기가 망하면 되지 뭐. 난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자기가 지는 거라 생각해. 뭐 예를 들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고 대출을 더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아니거든 사실. 굳이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막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 정책이 잘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는데 여기서 다 같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둘이 같은 오케이. 얘기 같아. 같은 얘기. 그러니까 비슷해. 마지막으로 허변 이야기만 듣고 그러면 끝낼까요? 집값은 저기 좀 내려가야 떨어져야 돼. 합니다. 네가 사야 되니까. 아니 근데 두 번째 방안이 있어요. 전체적인 소득을 올리던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시총이 올라가야 된다. 10만 원 가야지. 고. 이렇게 짠. 짠짠하고 그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뭐는 어차피 집 살 돈이 없기 때문에.